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 3천억 달러를 약속해놓고 이를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 해 논란입니다. 연준이 새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이사 상당수는 올해안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LA 보이라이츠의 한 대형 냉동 창고 시설에서 오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르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이 LA 등 미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초안이 공개됐던 종전 양해각서 MOU 14개 조항을 미국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군사작전 종식과 60일간의 핵협상 개시 등을 담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면제된다고 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MOU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도 언급돼 있는데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re not doing anything. We're not putting up money. Only if they're doing things right. If they're doing things right, if people want to invest, they can invest. 트럼프는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다면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It's not final. It'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if I don't like it, we'll go back to shooting at them, dropping bombs on their head.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MOU를 트럼프 합의라고 지칭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벽을 세웠다고 자평했습니다. The Obama deal was a road to a nuclear weapon, and let's call it the Trump deal was a wall for a nuclear weapon that the nuclear weapon could not get through.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희석해 폐기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켜 상황이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종전 합의에 포함된 이란 재건 기금 3천억 달러가 논란입니다. 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벌여놓고 이란 재건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MOU 제6조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란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지역 파트너 협력이란 내용을 두고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한화로 약 46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We would invite other countries, not us, but other countries to invest in their country. That's fine, but only if the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앞서 로이터 통신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는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구체적인 자금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새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다만 연준 이사 상당수가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연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4번 연속 3.6% 수준에서 금리를 묶은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서 4.2%까지 오른 상황에서 당분간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워시 의장은 고물가가 5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서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Members of the FOMC are unambiguous and unanimous. This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연준 위원들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가 예상하는 연말 금리를 밝혔는데 그중에 9명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전쟁 초기였던 석 달 전 전망 때는 금리 인상을 점쳤던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서 크게 바뀐 겁니다. Inflation's above 4%. It's almost impossible for the Fed to cut rates when the inflation is running at twice its target level. 시장 전문가들은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나스닥이 1.35%, 다우가 1% 떨어지는 등 모두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워시 총재는 연말 금리 전망치를 혼자만 발표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바라온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LA 보일하이츠의 한 대형 냉동창고 시설에서 오늘 낮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건물 지붕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들로 옮겨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한때 지붕 위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상황이 위험해지면서 즉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암모니아 누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 명령을 내리고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설은 냉동식품을 보관하는 공급망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롱아일랜드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렉스 휴어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휴어먼은 지난 4월 여성 8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에 출두한 휴어먼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마주한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은 1990년대 초부터 2011년까지 롱아일랜드 길고 해변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2023년 휴어먼이 체포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50대 여성이 절벽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4일 마리카시의 한 동굴 관광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레펠 하강을 준비하던 중 절벽 가장자리에서 목이 기피제를 바르다가 발을 헛디뎌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헬멧과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는 착용한 상태였지만 밧줄을 연결하기 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20대 여성이 안전줄 없이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해 브라질 사회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여성과 10대 소녀 등 6명이 산성 물질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저녁 7시 40분쯤 저지시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를 타고 접근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6명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21살 여성은 얼굴과 두피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뿌려진 액체가 황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앞서 있었던 말다툼에서 비롯된 표적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1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라레도에서 소형 제트기가 도로 위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기는 어젯밤 10시쯤 텍사스주 라레도의 순환도로인 루프 20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멕시코 산호세 델카보에서 출발해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하던 중 라레도 쪽으로 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 이후 항공기 일부가 도로 위에 남아 있었고 항공유까지 유출되면서 해당 도로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민들은 불이 붙은 항공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의 구조를 도왔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개최국 멕시코와의 결전을 앞두고 비공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 불법 드론이 출현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부상 선수 없이 26명 전원이 모인 가운데 대표팀은 훈련장 문을 굳게 닫아 취재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전술훈련에 나섰습니다. 힘과 높이를 앞세운 체코와는 달리 수비 중심의 실내 축구를 구사하는 멕시코의 조직력에 균열을 내기 위해 상황과 위치를 세분화해 전술훈련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역대 월드컵 2차전에서 4무 7패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 없고 멕시코와 A매치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것도 20년 전입니다. 대표팀은 이런 징크스를 깨면서 사상 처음으로 예선 2경기 만에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철통 보안 속의 비공개 전술훈련에 집중한 대표팀은 사상 첫 2차전 승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초반 준비 운동을 하던 중 훈련장 상공에서 피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이 발견돼 현지 군경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락한 드론을 수거해 도주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추락 조치를 시켰고요. 선수단 훈련 분위기에는 영향은 없었습니다. 주로 일반인들이 호기심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전력 노출은 없었다 하더라도 개최국 멕시코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을 앞두고 철통 보안에 대한 긴장감과 경계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우리의 상대국 멕시코 팀도 결전지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멕시코 선수단이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선 폭죽이 터졌고 인산인해를 이룬 홈팬들은 일제히 열광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평광영 기자입니다. 과달라하라 경기장과 잔디 등 똑같은 환경을 조성한 특수훈련장에서 멕시코 대표팀은 아침부터 붉은 땀을 쏟았습니다. 비공개 전술훈련을 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족구로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마친 멕시코 대표팀은 이제 결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한국전 준비를 이어갑니다. 멕시코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가 과달라하라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수단 숙소 앞엔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녹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신바람을 냈고 그동안 열렬히 부르던 한국 응원가 대신 도발적인 보호를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선수단 버스가 도착하자 하늘에선 폭죽이, 땅에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선수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팬들의 함성은 1시간 넘게 지속됐고 정돈을 마친 선수들은 팬들 앞에 나와 인사를 건넨 뒤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멕시코는 앞서 월드컵을 2차례 개최했지만 과달라하라에서 본선 경기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stamos súper contentos de darle la bienvenida a todos, de hostear este mundial aquí en México, en Guadalajara, en casa. 경기 이랜 휴교령까지 내려져 홈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더달라라에서 SBS 홍광현입니다. 내일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대규모 거리 응원전이 LA와 얼바인에서 펼쳐집니다. 우선 LA 서울국제공원에서는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고 LA시와 LAFC가 후원하는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형 LED 스크린 2대가 설치되며 정오부터 K-팝 공연과 태권도 시범, 그리고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주변 주차 공간이 제한적인 만큼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며 리버티파크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도 내일 오후 5시부터 그레이트파크 라이브에서 거리 응원전이 열립니다. 멜린다류 LA시 1지구 얼바인시 의원은 당초 미국 대표팀 경기만 상영할 계획이었지만 한인사회의 높은 관심과 요청에 따라 응원전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해안가에 거센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면서 수상 구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당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건의 수상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윈 레이크스 해변 등에서는 거친 파도로 인해 방문객들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구 당국도 보트 이용객들에게 출항 시기 조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한류와 갑작스런 큰 파도 위험이 있는 만큼 구조 요원이 배치된 해변 이용과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품 거래를 위해 구매자를 만나러 나간 20대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더스틴 경찰은 지난 14일 저녁 7시 반쯤 더스틴 이스트 드라이브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2살 크리스티안 크루즈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크루즈가 온라인에 올린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들과 만나 거래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지역에 거주하는 19살과 20살 남성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살인과 강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LA 동쪽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야생 곰이 침실 창문을 통해 19살 청년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 45분쯤 샌버나디노 구규림과 인접한 크레스트라인 지역의 한 주택에 야생 곰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곰이 열린 창문을 통해 앞발을 들이밀어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곰 출몰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국은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필요할 경우 해당 곰을 포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동반 1%대 하락했고 다우지수 또한 1% 가까이 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 업종이 내린 가운데 금리에 민감한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각각 2% 넘게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준의 예상보다 강경한 매파적 기조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으나 연내 금리 전망을 답은 점도표 중간값이 3.8%로 상향 조정되며 시장이 그간 기대했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위원 18명 중 절반이 9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특히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 물가 목표 고수와 제한적인 금리 인하 논의를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 임명자로서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던 시장의 낙관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급등하며 증시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했고 연준이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매도세를 자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 속에 메타가 5% 하락했고 스페이스X는 5% 가까이 급락해 상장 후 첫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리스크가 전면에 부각된 만큼 증시는 당분간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올여름 미국 가정의 냉방용 전기요금이 10%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미 에너지 지원국 협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여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약 792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717달러보다 75달러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는 전기요금 자체 인상과 함께 예년보다 더운 날씨로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별로는 애리조나주가 가장 높은 1,060달러, 워싱턴과 노스다코타주는 488달러로 냉방비가 가장 낮았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올해 7,200만 명 이상이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센트로 한 달 전보다 하락했지만 지난해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Gas prices really haven't deterred many people and kept them home from travel. We're probably not going to get that low, but if we could even get below $4 a gallon for the national average, that would be an improvement for drivers. 전문가들은 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여행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류비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시카고 잭슨파크에서 문을 엽니다.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은 총 8억 5천만 달러, 한국 돈 약 1조 2,8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오는 금요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약 20에이커, 한국 기준 약 8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에는 박물관과 강당, 농구장, 채소 정원, 시카고 공공도서관 분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방문객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의 공공활동을 다룬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오바마 재단은 이번 센터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변화를 만드는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K-팝을 포함한 아시아 음악을 대상으로 한 시상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그래미는 내년 시상식부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를 비롯해 베스트 라틴송, 베스트 R&B 컬래버레이션 등 5개 부문을 새로 도입합니다. 특히 아시안 팝 부문은 K-팝과 J-팝 등 아시아 대중음악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진 점을 반영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래미 수상과는 인연이 없었던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가수들의 수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 웹툰으로 더 잘 알려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김용수 사장이 LA타임스가 선정한 2026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비저너리에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김용수 사장이 LA타임스가 선정한 2026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비저너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비저너리는 캘리포니아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한 주요 경영진과 리더들을 조명하는 연례 명단입니다. 김용수 사장은 2020년 말 웹툰에 합류한 이후 글로벌 사업 통합과 성장 전략을 이끌어왔으며 2024년 나스닥 상장과 디즈니와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 협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웹툰 측은 김용수 사장이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월간 독자와 2,700만 명의 창작자를 연결하며 웹툰 IP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평화의 소녀상 1호인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이창엽 전 글렌데일시 도시계획위원장이 LA 동쪽 아케디아시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현재 아케디아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창엽 위원은 앞으로 아케디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일을 맡게 됩니다. 지난 1971년 미주로 이주해온 이 위원은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과 LA 한인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LAPD 경찰후원회 회장으로 미주 한인들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주 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가 한인 시니어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시니어 AI 동호회를 출범하고 오는 7월 10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첫 무료 AI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입문부터 이미지 영상 제작, 유튜브 활용, 문서 작성까지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컴퓨터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한인 셰프 수잔 베시가 미국 요식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즈에서 2026년 최고의 페이스트리 셰프로 선정됐습니다. LA 출신인 배 셰프는 워싱턴 DC의 레스토랑 문 레빗에서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디저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 셰프는 수상 소감에서 팀원과 가족,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디저트를 통해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셰프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대 볼티모어 카운티 캠퍼스 연구진과 학생들이 하워드 카운티 한인 이민사 기록을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한인 사회가 보유한 역사 자료와 언론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하워드 카운티 역사협회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한인들의 발자취와 기여를 알릴 계획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네, 분통 터지는 한국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부인을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했고 숙박비도 세금으로 냈는데 정작 보고서에 부인 이름은 쏙 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0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이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 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 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 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내일 멕시코전을 맞아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응원전이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